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넋꿀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네요. 오후 5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바이파이어님 다시 한번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바이파이어님 이렇게 꾸준히 거의 매주 보내주시다시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바이파이어님. 어제 이뮤노반트가 또 신고가를 또 많이 뚫었죠.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플러스 1% 뭐 이러더니 종가는 플러스 4.5% 43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12조 7천억까지 불어났고요. 그에 반해서 한올은 오늘도 빠졌죠. 우리나라 장이 쭉 빠져주면서 같이 덩달아서 빠졌습니다. 한올 시총은 약 3조 원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또 주가의 방향성이 한 번 더 엇갈렸습니다. 이대로 한올이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시장 따라서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이뮤노반트도 뭐 상승 하락을 반복은 하겠지만 40달러 이상 또는 35달러 이상 38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뮤노반트는 상승세를 유지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한올과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 차이가 아직 20% 25% 남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따라갈 날은 또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고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올이 따라갈 날은 아직 멀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올이 지금 이뮤노반트 시총에 뭐 20% 25%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과거에 50%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40%, 50%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일부 투자자분들은 지금 한올을 매매하는 걸 보면 저는 매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올을 이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5만원에 샀다 6만원에 팔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6만원 되면 팔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다가는 6만원대 팔잖아요. 이제 5만원대까지 내려오는 걸 지켜보셔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매번 적중을 할지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시총이 계속 올라가는데 한올만 무시하고 안 올라가는 날이 과연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 갭 차이가 30%, 40%, 50% 시가총액에 이 정도의 적정 가치를 부여받는 이 정도의 차이가 평생 안 좁혀질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 투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저평가되는 날도 있으면 고평가되는 날도 분명 옵니다. 시장이 미치는 날이 오거든요. 이 주식은 대단한 주식이다. 이 주식은 엄청난 주식이 될 거다. 라고 시장이 인식하면서 고평가받는 날이 분명 옵니다. 분명히 와요. 과연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삼성전자도 왔죠. 하이닉스도 왔죠.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번호표를 미리 뽑고 내 순서가 오는지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그 고평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나의 자산이 점프업 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지 사고 팔고 하다가는 매번 그 수익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통이 커지지도 않고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그리고 기다릴 수도 없다는 거죠. 다른 종목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괜찮아질까요? 전혀 저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찬밥 신세를 지고 있고 이뮤노반트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아주 저평가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런 날이 평생 가진 않습니다. 절대. 평생 가진 않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빠지는 날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고 두려우신 분들은 단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지금 매번 올라줬단 말이에요. 매번 올라주고 이뮤노반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올은 또 빠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꺾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럴 때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살짝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라도 좀 팔고 나오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겁먹을 때의 구간이 왔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뭐 8% 5% 빠진 게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G2G 바이오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마이너스 8%, 알테오젠 마이너스 5%, ABL 바이오 마이너스 5%, 펩트론 마이너스 6%, 뭐 D&D 파마텍 마이너스 5.8%, 엄청나요. 올릭스 마이너스 5%.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한올이 마이너스 2%네요. 지금 58,400원인데
상당히 잘 지켜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이오주가 많이 빠져주면 또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이럴 때 나가시는 분들이 후회할 종목은 뭐냐면, 다른 바이오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다른 바이오주에 수급 들어올 때 한올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올이 만약에 지금 고평가인 상황에서 조금 덜 빠졌다 그러면 다른 바이오주들 오를 때 같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올은 덜 빠졌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보다. 근데 한올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 수급이 들어온다면 한올 바이오도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올해 10월, 12월 모멘텀이 풍부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도 MG 중증근무력증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매년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두세 개씩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도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꿀릴 게 없다. 저평가기도 하고 모멘텀도 있고 다른 바이오 종목 많이 빠져 있고, 그런 다른 바이오 종목 수급 들어올 때 한올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덜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물론 다른 종목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올은 지금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 받는 느낌으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오늘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CLE 데이터, 그 다음에 D2T-RA 데이터,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FcRN의 확장성이 점차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명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쌓여간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 종목 봐라 하고 미친듯이 올라갈 날이 올 겁니다. 데이터가 발표된 날이든 아니면 그레이브스병이 성공한 날이든 분명히 올 거고, 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5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파시는 분들, 뭐 7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다른 종목들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식 성공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절대 성공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셔도 하락장 가면 또 다들 어그러지고 하니까,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장 가면 또 떨어지니까 좋고, 그죠? 앞으로 2, 3년 더 볼 건데, 떨어지면 더 좋고 하면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철학 면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면에서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지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좋은 훈련,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하락들은 사실 간에 기별도 않아요. 그죠? 지금쯤 여러분들이나 뭐 다들 드는 생각이 뭐냐면, 3만원 후반에서 6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말이 또 올 수도 있고, 6만원이 찍었으니까. 그리고 조정이 나오기 전에 좀 팔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빠졌는데 조금이라도 팔까, 너무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열심히 고민하시고 알아서 가격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볼 수 있으면 맞춰보세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더 나오고 시장의 바이오주가 더 꺾여서 사람들이 또 한번 바이오를 박수치다가 이제 뒤돌아설 때가 오죠. 그럴 때 저는 최고의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물론 현금은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CLE 데이터 나올 때까지 좀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아제넥스 데이터에서 조금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봐볼까 해요. 어제 아제넥스 데이터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그념 중에 IMNM이라고 그념이 있어요. IMNM 그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DM이라는 그념이 있어요. 플러스 DM 이렇게 쓸까요? IMNM 말도 어렵죠? IMNM은 뭐라 그러냐면 면역 매개 괴성 그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그 immune mediate necrotizing myopathy라고 IMNM의 약자거든요. IMNM이 약자거든요. 면역 매개 괴성 근염이라는 거고, DM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냐면 아제넥스가 지금 DM 하면서 계속 지금 브레포시티닙이라는 약물로 계속 DM 얘기를 하고 있는데, DM은 피부 근염을 얘기합니다. 피부 근염. 자, 어제 아제넥스 데이터에서 IMNM과 DM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IMNM은
이거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 했고, DM, 피부 근형 같은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제넥스의 데이터 중에, 그럼 아제넥스 어제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냐? 얘네 둘 합쳐서예요. 얘네 둘 합쳐서 데이터를 봤더니 성공이다 였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IMNM이라는 면역맥의 괴성 근염은 성공을 했고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했고, DM 같은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미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MNM 같은 경우는 점수 개선이 45.05점 개선을 했고, 플라시보 점수 개선은 30.24점 개선을 해서 P밸류가 이제 성공, P값이 0.0048이 나왔습니다. 0.05 미치면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0.0048이 나왔고, D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점수 개선이 51.51점, 플라시보는 점수 개선이 36.96점. 근데 이제 P밸류가 몇이 나왔냐면 0.1093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IMNM 같은 경우 점수 개선이 45.05점, 30.24점으로 점수 차이가 한 14.8점 정도 나요. 14.8점 정도, 14.8점 정도 나고, 그 다음에 DM 같은 경우는 차이가 14.5점 정도 나요. 그쵸? 대략 따지면 여기는 14.8점 정도 점수 개선이 나오고, 여기는 14.5점 정도 점수 개선이 나오는데, 왜 P밸류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P밸류는 낮으면 낮을수록 우연이 아니라 약효에 의한 효과구나 라고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보통 0.05 미치면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0.0048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0.1093이에요. 그죠? 왜 점수 개선 정도는 얘는 14.8, 얘는 14.5점이라고 0.3점 개선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P밸류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모집 환자군이 많았다. 그 말은 표본이 많았다. 그래서 약효를 증명하기가 좋았다. 여기는 모집 환자군이 적었다. 표본이 적었다. 그래서 표본이 적은 바람에 점수 개선 정도는 뚜렷했지만 표본 자체가 적어서 이게 약효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효과인지 사실 입증하기가 좀 애매하다. 표본이 많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르겠지만, 표본이 조금 적어서, 표본이 부족해서 P밸류가 이렇게 0.0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효의 크기를 좀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비슷했어요. 점수의 개선 정도는. 그죠? 점수의 개선 정도는 확실히 비슷했어요. 근데 표본의 차이 때문에 P밸류가 높고 낮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수 개선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비슷했다는 거는 뭐예요? 만약에 표본이 많았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겠다. 이건 모르죠. 임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단순한 수치를 봤을 때 성공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점수 개선 정도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점수 개선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 약효는 DM에서도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타났다고 얘기하기도 P밸류가 지금 약효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니까 뭐라 정확히 얘기는 못해도, 점수 개선 정도가 DM이나 IMNM이나 비슷하다는 거는 생물학적 약효가 DM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건 가정입니다. 엄연히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 개선 정도가 비슷하니까 모집 환자군이 적어서 문제였지, 실질적으로 생물학적 약효는 DM에서도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타났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IMNM은 이름이 면역 매개 개선 근염인데 DM은 피부 근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임상은 뭐예요? CLE, 피부 황반성 루푸스, 피부 루푸스라고 할게요. 피부 루푸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만 딱 봐도 IMNM과 DM 중에 CLE랑 관련 있는 게 뭐 같아요? DM이죠, DM. 피부 근염. 피부 근염, 피부 루푸스 둘 다 피부. 그죠? 피부 증상을 매개로 하는 겁니다. DM이나 DM 둘 다 뭐예요? 근육,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 발진이나 병변이 핵심 증상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아제넥스 세부 발표를 보면 DM 환자군에서 그 피부질환 활성 정도가 있어요. 피부질환 활성도 지표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SDA라고 하는데 스킨 디지즈 액티비티 SDA 뭐 SDA라고 해요. 스킨 디지즈 액티비티라고 해요. 피부질환 활성도 지표. 그 지표를 포함한 6개 세부 항목에서 모두 플라시보 대비, 위약군 대비 명확한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DM 환자군에서 피부 질환 활성도 지표를 포함한 6개 세부 지표에서 모두 플라시보 대비 명확한 개선을 보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POC는 증명이 됐다. POC가 뭐예요? 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 그러니까 이 약이 환자들한테 효과는 있구나. 물론 통계적 유의성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표본이 적어서 과학적으로는 이 약이 DM 환자군들에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증명이 됐어요. 완벽하게 개념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뮤노반트와 그거의 관계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 이뮤노반트와 CLE, 이뮤노반트 CL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CLE 같은 경우가 그럼 뭔지를 봐야겠죠. CLE가 뭐예요? CLE도 얘도 보면 자가항체가 피부 표피 경계면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근데 아제넥스가 피부 조직 자가면역 염증을 낮춘다고 방금 DM에서 DM이라고 하니까 인스타 DM 같네요. DM에서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아제넥스가 DM에서 하위그룹 디에금에서 표본수가 적어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놓친 사례를 확인을 했죠. 그쵸? 여기서 그러면 CLE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기만 하면 돼요. 그죠? 왜냐면 POC 증명이 됐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물론 DM이라는 얘가 IgG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DM이라는 얘가 IgG만이 문제가 아니고 DM이라는 얘는 좀 여러 개가 문제가 있어요. DM이라는 얘는 그 T세포도 아마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요. 보체도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IgG만 제거하면 DM이 다 좋아진다는 아닙니다. DM은 원인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셀도 문제가 있고 컴플먼트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가항체 의존성이 높은 DM 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물론 다른 다른 원인 T셀, T세포나 아니면 보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사람이면 DM 환자 중에서도 아이프사렌저이제를 투약을 해도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DM 환자 중에 자가항체 의존성이 높은 환자들은 에프사렌저이제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DM이라는 얘가 약이 안 드는 건 아니다. 약이 들긴 든다. 근데 그 에프사렌저이제에 특화된 환자들이 있으면 약이 더 잘 들었다. 그러니까 항체가 원인 매개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 더 효과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환자 모집이 그렇게 더 됐다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피부 환자군 모집 자체가 조금 적어서 그런 거였지 효과가 이 점수 개선 정도만 보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OC 증명은 좀 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CLE도 피부 질환이고 DM도 피부 질환이면 같은 자가항체가 원인인 사람들, CLE는 오히려 자가항체가 훨씬 더 영향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DM 같은 경우는 T셀도 문제가 있고 보체도 문제가 있고 IgG 항체가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고, 환자마다 DM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CLE 같은 경우는 자가 항체가 원인인 환자들을 위주로 지금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DM이라는 질환에서도 IgG가 주요 원인인 환자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임상을 했다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DM에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왔을 수 있고, CLE 같은 경우는 IgG 항체가 문제인 환자들을 지금 뽑아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제넥스가 피부 근염이라는 피부 조직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에서 효과를 보여줬다면 CLE도 피부 조직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모집을 IgG 감소 효과가 있는 환자들 위주로 모집을 한다면 CLE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구나. 왜? 같은 피부 조직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CLE가 이제는 어제 이뮤노반트가 4% 가까이 오른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어요. 아제넥스가 DM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달성은 실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개선 정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것 봐라. 에프사린 저해제를 썼더니 피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효과가 나타난 거네. P-밸류는 만족을 못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네. 그러면 CLE 같은 경우도 뭐예요? 피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 그러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 더군다나 아제넥스보다 에프사린 저해제, IgG 감소율이 아이메로프로바트가 훨씬 더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이 안 들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약은 잘 들었는데 환자 수 계산 미스로 P-밸류를 놓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CLE를 타겟하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에프사린 타겟이 피부질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데이터가 이번에 아제넥스 DM 데이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아제넥스 데이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 IMNM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DM에서 지금 실패를 했는데 환자 모집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약이 안 들었냐? 약은 들었다. 약은 잘 들었다. 그래서 POC는 증명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같은 피부맥의 질환이고 CLE 환자들은 IgG 항체가 문제인 환자들이 많으니 이 CLE 환자들한테서는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더군다나 IgG는 아제넥스보다 이뮤노반트가 훨씬 더 IgG 감소를 많이 시킨다. 효과가 더 좋을 거다 라고 조금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했던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믿고, 야, 아제넥스 DM 이거 약효는 있는데 통계적 유의성에서 실패한 거래. 그러면 환자 모집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뮤노반트 CLE는 환자 모집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너구리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제가 여러분들 돈을 책임을 못 져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만 하셔야지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뮤노반트가 똑같이 4.5%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같은 FcRn 저해제니까 사야지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세부 데이터를 보고 이뮤노반트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이 동반해서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CLE 데이터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제가 성공했다 그래서 다 성공 아니에요. 저 바토클리맙 테드도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 장기 투자하시는데 저는 제 스스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된다고 보고 투자하는 거고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투자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지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
저를 믿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장기 투자를 투자 철학으로 하는 개인 주식 투자자일 뿐이에요.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가끔 유튜브 보니까 본인이 무슨 전문가다라고 써놓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식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주식엔 전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에 전문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하러 유튜브 찍고 방송 나와서 월급 벌고 출연료 받고 그러겠어요. 전문가면 본인이 알아서 본인 돈 잘 불리겠죠. 이런 일 안 하겠죠. 여행이나 다니고 있겠죠. 주식에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수익 올려주겠다 하시는 분들 다 사기꾼이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주식엔 전문가가 여러분이 더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두바이파이어님 슈퍼땡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달이면 발표인데 2달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2달이 좀 더 남았을 수도 있고 한데, 시간 또 금방 가요, 여러분들. 저희 안녕하십니까 1월달입니다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달이잖아요. 그죠? 올해도 이제 4달,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가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투자 철학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뭐 꼭 한올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장기 투자 철학 건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또 이뮤노반트 뿐만이 아니라 한올이 일본 라이센스 아웃도 지금 언젠가 할지 타이밍 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또 하버바이오메드 MG 중증근무력증 승인도 같이 기다리면서 내일의 장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